이번에 공유드릴 최근 승소 사례는 2021년 5월 판결 선고되고 양측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우선 결론은 이제 아빠의 양육권 승소이자 재산분할 승소 사례인데요. 우리 의뢰인은 피고로서 이제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우선 의뢰인분들이 양육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좀 어리고 하면 양측 비슷하게 양육을 했거나 하더라도 엄마가 이름 유리하다더라. 그리고 소송 초반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면서 재판부에서 사정 변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담을 느끼고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더라. 또는 혼인 파탄 사유는 양육권에 관련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의뢰인분은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대방이 아내분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지 이미 좀 기간이 지난 후였어요. 다만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양육을 부탁해서 우리 의뢰인이 좀 상대적으로 직업상 좀 조율도 가능하고 시간이 많은 편이라 아이를 계속 봐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셨다고 해요.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의뢰인분은 이혼을 일단 원치는 않으셔서 상대방이 나가 있는데 무리해서 오라고도 못하고 그래도 좀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잘 봐주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지내던 중이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상대방이 이제 소장을 보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는 별거 한 지가 좀 되었고 주로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쪽은 이제 원고, 엄마로 보이는 상황이었죠. 실제 판결문에도 원고는, 엄마는 몇 년 몇 월경 사건 본인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다. 근데 뒤에 이런 말이 붙어요.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현재 사건 본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 아이의 양육권은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측 다 원하실 때 정말 아이를 위해서 누가 양육하는 게 맞을까? 그거를 과연 제3자가 제대로 알고 판단한다는 게 어느 정도 분명한 사안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엄마도 잘 키울 것 같고 아빠도 잘 키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참 곤란한 경우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엔 결국 의뢰인분과 상대방 당사자가 알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왠지 저쪽도 잘 키울 것 같아. 또는 저쪽이 더 잘 키울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양보하냐? 또 그건 아니죠. 내가 앞으로 잘 키우면 되지. 나는 그리고 애를 매일 봐야겠어.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의사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 아이만 생각할 때 저쪽이 키우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의뢰인분은 여러모로 내가 키우고 싶기도 하고 내가 키우는 것도 맞고 이런 좀 확신과 의지를 갖고 있으신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좀 부적합하고 뭔가 이제 혼인 파탄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부각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의뢰인분이 정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게 보여진다면, 물론 가장 좋은 건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느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전례상 승소를 해오긴 했는데 아이도 저쪽에 데리고 있고 어떠세요? 했더니 의뢰인분이 이제 상담 당시에는 그러게요 하면서 좀 이렇게 허탈해 하셨는데 그 사이에 모든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의뢰인분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소송이 진행이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양육권 관련된 거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지만 초반에 임시 양육자처럼 지위를 인정받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 사전 처분에 항고를 하고 그 이후 아이를 다시 또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의뢰인분이 그래서 또 한동안 아이를 못 보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항고 기각, 재항고 기각. 근데 아이는 안 보내고. 그래서 이제 본안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뭔가 좀 그러지 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사전 처분에 항고를 하시고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신데 재항고까지 다 기각된 마당에 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으시냐. 아이를 보내시라.
아이를 보내는 걸 봐야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겠다라고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말을 하셔서 상대방이 결국엔 마지못해 아이를 보내줬죠. 그래서 변론 종결일 현재 아이를 피고 우리 의뢰인이 데리고 있다는 상태가 된 것이고요.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귀책 사유가 이제 생각만큼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저쪽이 더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시진 않았고 위자료는 상호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 부분에서 우리 의뢰인분 피고가 이제 승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산 분할 관련된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좀 길지는 않아서 뭐 5년 미만이고 우리 의뢰인분의 기여가 어느 정도 꽤 컸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의 경제생활 등에 비추어 볼 때 30% 내외를 예상하던 중 상대방 25%, 의뢰인분 75%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의뢰인분은 일단은 항소할 생각은 없다라고 의사를 표시해 주셨죠. 그리고 저희가 뭐 일부러 판결문을 상대방에 비해 늦게 송달받으면서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았는데 상대방이 결국 항소를 하지는 않았고요. 의뢰인분이 상대방이 양육권 그렇게 다투더니 항소 안 했네요. 뭐 의외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항소 실익에 대해서 다투다가, 그러니까 재산 분할도 유의하실 부분이 우리 의뢰인 명의로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아파트의 시세 상승이 반영이 되거든요. 물론 1억에서 2천만 원 주는 거나 2억에서 4천만 원 주는 거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비율은 똑같으니까. 근데 심정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그게 아니셔서 나는 계속 시세 상승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도 돈을 주고 끝내고 이것이 뭐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판단 하에 결국 항소를 우리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자녀와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약간 이렇게 순간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 처음에 진짜 막막했는데 양육권 승소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의뢰인분의 의지와 확신대로 아이를 정말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